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3단원 소수의 나눗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몫을 어림하여서 소수점 위치가 옳은지 확인해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몫을 어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주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림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 65쪽을 준비해 주세요. 64쪽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함께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향초를 만들기 위해 향수 19.6ml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는 몇 밀리리터인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글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를 구하는 향수의 양을 구하는 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19.6ml를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4명이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19.6 나누기 4라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림을 한번 봅시다. 향수가 19.6ml가 있고요. 한 친구가 이야기하네요. 19.6ml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명이 몇 ml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슬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9.6 나누기 4는 0.49야. 그래서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는 0.49ml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슬기의 대답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19.6 나누기 4는 0.49가 나오는지 계산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0.49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닌 것 같나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다른 친구 지혜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네요. 지혜는 몫을 어림하면 오니까 한 명이 0.49가 아닌 4.9ml를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림을 하니까 5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0.49가 아니라 4.9라는 값이 계산 결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는 계산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죠? 그렇죠. 소수점을 올바른 위치에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슬기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림을 했다고 했죠. 자, 어떻게 어림을 했죠? 어림을 해서 5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6 나누기 4에서 19.6 나누기 4를 20 나누기 4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약 5가 나온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어림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림하는 방법은 뒤에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65쪽이에요.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맞게 찍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19.6 나누기 4를 어림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림한 결과를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림하였나요? 약 5라고 어림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5보다는 작다라고 어림한 친구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4보다 크다. 4와 5 사이다. 이렇게 어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왜 19.6을 20으로 바꾸어서 어림하여 계산했을까요?
그렇죠. 19.6은 19보다는 어디에 가깝죠? 네, 20에 가깝죠. 그래서 소수인 19.6보다는 자연수로 바꾸는데 좀 더 가까운 19가 아닌 20으로 바꾸었다. 가장 가까운 자연수인 20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쉽게 이야기해서 반올림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9.6을 20으로 바꾸어서 어림하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으로 바꾸었을 때 계산 결과를 적어보면 어림한 식입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4는 5가 되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19.6이 20이 되었죠. 근데 그때 결과값이 5입니다. 19.6은 20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계산 19.6 나누기 4를 계산한 결과는 5보다는 조금 작게 되겠죠. 자, 그렇게 예상해 봤을 때 세 식 중에서 올바른 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49가 나오는 경우, 4.9가 나오는 경우, 49가 나오는 경우. 여러분도 어림해봤고 지혜도 어림해봤을 때 대략 5 주위값이 나온다 또는 5보다 약간 작은 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가운데 있는 식 19.6 나누기 4는 4.9가 올바른 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 간단한 내용인데요. 어림을 이용해서 예상 결과를 생각해보고 실제 값에서 오류가 무엇이 있는지 소수점의 위치를 어디에 찍어줘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수업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림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소개하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어림할 수도 있구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림 방법입니다. 바로 끝수 처리 전략인데요. 연산이 쉽도록 제시된 수의 끝수들을 처리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4.1 나누기 2라는 식이 나왔을 때 4.1을 4로 끝수를 처리하는 거죠. 즉 0.1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4.1보다 작은 자연수인 4로 처리하는 경우 4 나누기 2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림값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끝에 있는 소수점 이하 값을 그냥 없애서 자연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4.9 나누기 2일 때는 끝수 처리 전략을 사용한다면 4.9를 5로 바꿀 수 있겠죠? 왜냐? 4.9에 가까운 수는 5이기 때문에 0.9를 없애고 자연수인 5로 만드는 방법으로 끝수 처리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화수 전략입니다. 바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제수라고 하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나누어 떨어지는 가까운 수로 바꾸어 어림하는 전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 볼게요. 32.86 나누기 7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림하고 싶은데요. 32.86을 33으로 바꿔야 될지 7을 8로 바꿔야 될지 판단하기 좀 힘들죠.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나눗셈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5 나누기 7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값을 알고 있습니다.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32 나누기 8은 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40 나누기 8은 5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을 이용하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35, 7이라는 숫자들이 기존에 있는 식에 가까운 자연수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32.86을 35로 바꾸지만 7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5 나누기 7이라는 간단한 나눗셈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32.86을 32로 가져오는 대신에 32에서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32 나누기 2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32 나누기 4도 나누어 떨어지겠죠. 하지만 7과 가까운 8로 가져왔을 때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32 나누기 8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어림한다 라는 것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8을 이용하면서 32에서는 조금 멀지만 40이라는 식을 가져와서 40 나누기 8은 5 라는 값으로 어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들을 사용하는 근거는 바로 30 나누기 7이나 33 나누기 7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끝수 처리 전략을 이용해서 32.86이라는 이 값을 가까운 30이나 33이나 31 이러한 수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지만 문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 즉 이러한 식들 중에서 가장 실제 계산 결과와 가까울 것 같은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35 나누기 7을 이용하면 가장 어린 값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화수 전략은 복잡한 수로 나타난 식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나눗셈 식, 그 나눗셈 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식과 가까운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나누어 떨어지는 식을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특별한 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수 전략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눗셈 할 때 아주 쉬운 숫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계산이 쉽습니까?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5, 나누기 6 어떤 수가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누기 3보다는 나누기 2가 쉬운 것 같고요. 또 나누기 2보다는 나누기 5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쉬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기 10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3 나누기 10 어떻게 되나요? 바로 3.3이라는 값이 나오죠. 47 나누기 10 4.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나누기 10 0.7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 이러한 수들을 이용해서 어림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6.5 나누기 9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9는 10에 가깝죠. 자, 여기서 76.5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6.5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는 수 9를 바꿔 보겠습니다. 9를 10으로 바꾸면 76.5 나누기 10이 되죠. 그러면 이 어림값이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76.5가 아니고요. 7.6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림값이 7.65가 나온다. 그런데 나누는 수가 9에서 10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7.65 근방의 값이 최종 결과값으로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예상하면 나누는 수가 커졌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7.65보다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65쪽. 어림셈하여 목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 소수점을 찍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9.4 나누기 4라는 식이 있네요. 자, 어림해 보겠습니다. 29.4를 어떤 수로 바꿔볼까요? 네, 가까운 3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소수점 이하에 4를 없애보겠습니다. 끝수 처리 전략이죠. 그래서 30으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30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네요. 좀 찾기가 힘들죠. 그럼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조화로운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누기 4를 그대로 두고 32 나누기 4를 해볼까요? 그러면 8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28 나누기 4를 해볼까요? 그러면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8 또는 약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몫은 어느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야지 결과값에 오류가 없을까요? 73.5? 그러면 8, 7 이러한 어림값 근처에 있는 몫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73.5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7.35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림을 이용해서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굳이 따지면 첫 번째는 조화수 전략을 이용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18.6 나누기 5인데요. 18.6을 어떤 수로 바꿔볼까요? 한 20으로 바꿔볼까요? 가까운 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5 나니까 약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림값에 가까운 실제 몫을 생각해보면 3.72가 적당하겠죠. 자, 이번에는 87.5 나누기 7입니다. 어떤 수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정확한 어림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어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지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어림은 실제 몫에 가까울수록 더욱 좋은 어림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볼까요? 특별한 수 전략으로 해볼까요? 나누기 7 대신에 선생님이 나누기 10을 해볼게요. 그래서 87.5는 그대로 둘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약 8.75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몫의 어느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야 될까요? 1.25 또는 12.25. 가까운 곳은 12.5가 되겠죠. 자,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87.5를 88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88 나누기 7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0은) 넘는 것 같고요. 12도 넘는 것 같죠? 12 곱하기 7 하면 84가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로 생각하면 또 12.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또 이야기한 것처럼 조화로운 수를 이용해서 7을 두고요. 7의 배수인 것 중에서 87에 가까운 87.5에 가까운 84를 가져온다. 그러면 12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몫에는 12.5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61.2 나누기 3 있네요. 어림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61.2는 선생님 보기에 60으로 바꾸면 좀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나누기 3으로 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약 20의 값이 실제로 나올 것 같다 라고 봤을 때 소수점은 20.4 이렇게 찍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어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림셈을 이용해서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찾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어림하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에서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한눈에 계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어림 방법들을 여러가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에 있어서 본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 10번째 시간, 단원 마무리에 등장하는 도전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